자, 그러면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느냐를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객체 개발 지향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폭포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포수 모형 뭐죠?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폭포수 모형과 거의 비슷해요. 개발은. 단 하나, 다른 거는 폭포수 모형은 명확성을 강조한 거죠. 단계말로 확실히 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 지향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과 설계와 구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폭포수 모형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계획과 분석, 요구 분석이에요.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운영이 뭐 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순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과 설계와 구현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특징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설계는, 객체 지향 방법론 순서는 분석과 설계와 구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용하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명확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뚜렷하지 않는다. 그 중에 분석을 보면 바로 람바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분석 기법인데, 이 분석 기법은 상당히 많지만 이 람바우의 그 만든 기법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 이렇게 해서. 자, 어떤 문제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문제 영역에서, 이 문제 영역에서, 문제 영역이라는 건 어떤 서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학교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학교 관리,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객체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객체가 될 수 있는 애를 찾아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럼 학생이 있어야죠. 선생님이 있어야죠. 교수 있어야 되죠. 그죠?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객체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영역,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대상에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객체가 될 수 있다면 이제 학생, 교수, 직원이 될 수 있겠고, 학생에는 기본적으로 학번, 성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 학생들은 공부하기, 운동하기, 뭐 실습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 교수는 교수명이 있겠고, 전공 과목이 있겠고, 교수가 가르치기, 뭐 관리하기 여러 가지 있겠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발췌해내는 것이 바로 객체 모델링입니다. 그럼 객체 모델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란다? 동적 모델링이다. 학생이 상태도를 작성하는 건데, 상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봐서 학생이 할 수 없는 것과 교수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학생이 가르칠 수 있나요? 물론 애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기란 말이야. 교수는 가르치지 배우지 않죠. 직원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거지. 이러한 되고 안 되고를 상태도로 표현해서 관리하는 것을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실제로 흐름도를 그려서 우리가 DFD 알죠? 요구 분석에서 봤던 DFD처럼 실제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서 진행이 되는지를 그림을 그린 거를 기능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설명했을 때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기능 모델링, 객체 모델링. 문제 영역에서 내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 문제 서술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고 객체 속성 연산을 식별하는 단계다. 동적 모델은 상태도입니다. 상태도.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자료 흐름들을 그려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데이터 흐름을 감을 잡는 것이 동적 모델링입니다. 볼까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우체국 보험에 관련된 업무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죠. 고객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객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체국은 사고 경위를 분석하여 보험금을 책정하고 고객은 보험금 수령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영역이에요. 이거를 객체화시켜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말고도 무진장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겠죠. 이렇게만 일단 발췌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도 일단 객체가 될 수 있죠. 우체국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객체 모델링이에요. 자, 객체 모델링은 뭐라고? 객체를 찾아내서 속성과 연산을 파악한다. 문제에서 고객, 우체국 보험, 보험료, 사고, 보험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속성에는 고객 속성에는 고객 이름, 자 여기 보죠. 여기 고객, 우체국 보험, 우체국 보험료, 보험금 이런 게 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고객만 딱 뽑으니까 고객은 고객 이름, 고객은 이름, 나이, 직업, 수령의 월납입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체 연산에 가입하기, 납부하기, 사고 발생하기, 책정하기, 사고 경위 분석하기, 불용하기 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개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연산을 찾아내고 객체를 가질 수 있는 걸 뽑아내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객체, 람바의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끄집어냈죠? 그럼 동적 모델링은 뭐냐? 고객의 상태도는 가입하기, 납부하기, 사고 발생에 수령하기만 할 수 있지 책정할 수 있어요? 고객의 사고 경위 분석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잖아. 우체국은 책정하기, 사고 경위 분석하기만을 할 수 있고 가입하거나 납부하기 등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골자는 바로 상태도입니다. 상태도를 파악하는 게 바로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은 이렇게 했잖아요. 고객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기능 모델링. 이거 DFD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료 흐름도. 이 세 가지 순서는 반드시 지켜서 진행하는 방법이 람바우 기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설계 들어왔어요, 이제. 이름, 나이, 직업, 수령의 월납이 고객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그리고 고객이 할 수 있는 건 가입하기, 납부하고, 사고 발생하기, 수령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는 바로 구체적인 설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분석은 뭐다? 객체 지향 분석은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형상화. 설계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분석이고 그 설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벌써. 어? 이게 지금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설계는 뭐다? 근데 이 선을 딱 설계하고 요구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설명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죠. 객체 속성과 연산을 인식하는 거다. 객체설을 문서할 때 객체 그들의 부객체, 계층적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들을 계층적인 구조도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예요. 또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행인데 병행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죠. 설계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왔잖아요. OOP. 이걸 그대로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램 옮겼잖아요. 자, private string name, age, ago. 이름, 나이, 잡을 줬네요. private라는 건 외부로부터 이걸 쓰지 못하게,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는 거고, public으로 잡은 거는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 메뉴, 납부, 사고, 수령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custom main 01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객체 하나를. 그래서 자바나 이거는 new custom 해가지고 이러한 놈을 하나 생성을 한 거예요. 그 main 1, main 2, main 3 하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몇백 명이든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객체 프로그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OOP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OOA,
OOD. OOD, 디자인. OA는 분석. 자, 문제를 보죠. 객체 지향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객체란 필요한 자료 구조와 이에 대한 수행된 함수를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죠. 모듈화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안 돼. 하나의 묶어낸다는 이해를 해야 되죠. 클래스란 객체 타입을 말하며 만드는 도구, 틀. 객체라는 속성과 연산을 적용하는 툴이다. 맞죠? 상속은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과 연산을 그대로 매로 받는다. 맞죠? 분석과 설계, 구현 작업의 폭포수 모형과 거의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객체 지향 순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순서의 특징. 4번. 틀린 거. 문제 영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고 그 속성 연수, 식발하는 단계. 맞죠? 동적 모델은 객체 모델이 생성된 객체 모델의 상태도를 파악하는 거다. 맞죠? 객체 지향 설계는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문제의 분석 도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 구체적으로. 분석이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고. 객체 지향 분석 때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가 아니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생성한다는 개념은 뭐야? 이게 생성이 이게. 이건 언제쯤? 프로그래밍 할 프로그래밍. 4번이 답이에요. 객체 지향, 옳지 않은 거. 객체 지향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이 구성하는 객체와 속성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객체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정해내지 않으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 즉 변수를 잘 정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시스템 기술에서 동사를 객체, 명사를 연산이나 객체 서비스를 말하는데 반대로 됐죠? 객체가 명사. 그 다음에 객체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가 동사. 두 번째가 틀렸군요. 서브 계층 차트를 그리면 좋다고 그랬고 순차적이나 동시적이 존재한다. 두 번째.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 3개의 모형으로 구성되는 객체 지향 방법은 람바오 기법.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람바오가 워낙 빵빵하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떨거지로 있는 거고 람바오 기법이 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답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